우리 인간이 인공지능과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시작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 칩을 두개골 속에 연결해서 인간의 지능을 압도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임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급속도로 발전한 AI 프로그램들이 또 나오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리가 설명을 글로써 적으면 그대로 리얼하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죠. 몇몇 키워드만 넣으면 소설이나 기사를 써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뉴럴링크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상상대로 제대로 성공할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직접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카이스트 연구실로 왔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BCI 데이터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제 일은 컴퓨터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들리다시피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저희 실험실에 직접 놓지는 못하고 서버실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냉장고 같이 생긴 장비 하나가 컴퓨터 200~300대 정도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실험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뇌 관련해서 엄청난 분야들이 있던데 혹시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연구는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상황을 인식한 다음 단계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상황 파악이 된 다음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의사결정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이해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인공지능도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하나의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AI 툴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글 써주면은 그거에 맞는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만들어준다든지 GPT-3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몇 가지 키워드만 넣으면 이 키워드와 관련된 소설을 알아서 막 써주는 프로그램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는 이런 그림 그려주는 프로그램들, AI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를 또 대회에 냈더니 대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도구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그 화가가 사실주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진이 나오고 카메라가 나오면서 인상주의 이런 걸로 바뀐 것처럼 이런 AI를 활용한 그림 프로그램, 사진 프로그램 이런 AI 툴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GPT-3가 예를 들어서 글자를 막 글을 스스로 쓰고 말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걸 보면 주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창의성 이런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는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측면이 더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라는 거를 인식을 했다. 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보고 엄마를 보고 그 존재를 저희는 인식을 하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사물을 인식했다 아니면은 내 가족의 관계를 어떤 인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럼 설명하라고 한다든지 이걸 보고 사과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과를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그럼 이 사과는 어떤 컨텍스트에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직접 뭔가를 설명하고 만들어내라고 해서 그걸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 사물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에 좀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모방하거나 이랬다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좀 더 그 세상의 본질에, 사물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의 화풍을 바꾼다는 것 또는 어떤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에서 중국어로 번역한다는 것, 원하는 화풍으로 그려내는 것.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떤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내 나름의 의미를 찾아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화풍으로 그려내는 것도 사실은 번역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질문 드리는 AI 툴을 활용한 기술들 대중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뉴럴링크 관련된 소식들이 좀 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 학계에서 보실 때나 지금 뉴럴링크가 지금 어디까지 연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뉴럴링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 비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냥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그쪽에서 공개하는 정보 이상은 저도 사실 알고 있지 못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그간 발표했던 보여줬던 데모 영상들을 바탕으로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해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수술 가능한 가벼운 칩, 그래서 그게 신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부작용 없이 저희가 신호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되는 신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코딩 해내서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의 단순히 현재의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아까 생각의 본질, 우리의 사고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컴퓨터가 소화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면 나중에 사람과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뇌칩을 활용해서, 뉴럴링크 칩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업로드하고 이거를 다시 컴퓨터에도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 머리에 심겨진 칩으로 다운받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나중에는? 내 생각, 내 기억 이런 것들 막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다시 또 다운받고. 일단은 첫 번째는 컴퓨터로 옮기는 부분, 컴퓨터로부터 내 뇌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끄집어내는 부분은 제한적인 의미에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MRI 실험으로 뭐 사람이 그냥 물체 인식을 한다든지 어떤 글자를 보고 또는 소리를 듣고 하는 것들을 그 뇌 영상 이미징 기술을 이용을 해서 거꾸로 디코딩을 해서 그것들을 시각화하고 컴퓨터 레이블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뭘 보고 뭘 인식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알아맞힐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것까지는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옮겨진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넣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 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유의미하게 뭔가 시연이 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엔 뉴럴링크가,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그 뉴럴링크의 모델이 완성이 된다면 혹시 영화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뭐에 대한 영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옮기고 이제 컴퓨터 세상 곳곳에 막 연결돼서 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뇌 속에 있는 기억들 이런 전부 다 업데이트해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가능한다고 보십니까? 희망사항이지만 실제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살아있는 세대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업로드 된다 하면 하시고 싶은가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한 로봇이 있고 나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뇌 속에 있는 기억, 인성 이런 모든 정보를 그대로 로봇 칩에다 옮기고 나는 사라진다, 나는 죽는다 했을 때 이 로봇이 제가 될까요?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뇌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기억 정보들을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100% 저장할 수 있다 라고 할지라도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그게 기술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기억들로 만들어지는 어떤 개체가 지금 여기 내 몸속에 있는 내 개체처럼 그걸 나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데이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억을 뭐 100% 옮기느냐 70% 옮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느냐, 그것도 거기에서 구현될 수 있느냐.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수님께서 내신 이 책은 어쩌다가 왜 쓰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알파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보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물체를 인식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사람보다 뭐 바둑을 잘 두기도 하고 게임을 잘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니까 우리하고 생각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사람이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행동은 비슷할 수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물체를 어떻게 인식할래? 그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은 그 인식의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그 과정들을 따라가 보면 일부분은 사람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7가지 질문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은 실제로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제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AI 데이에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초음파로 거리를 인식하는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인식 센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는 로봇인 거죠. 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에서 개발한 칩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억이나 인간의 의식을 이 칩에 다운로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칩을 장착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간의 뇌 데이터를 옵티머스에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 인격, 성격, 개성, 인성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나 저의 기억, 생각을 다운로드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다운로드하면 그 로봇은 여러분과 저일까요? 아니면 같은 기억과 같은 생각을 가진 로봇일 뿐일까요? 지금의 육체를 포기하고 로봇으로 옮겨지고 싶다면 어쩌면 컨트롤 CV가 아니라 오려내기 아니면 이동하기로 기억과 의식을 다운로드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언제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인간의 의식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교수 마이클 그라치아노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인공 두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인간의 뇌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간의 뇌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은 이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100%, 0.1%의 오류도 없이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뇌를 정교하게 스캔하는 과정에서 뇌를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뇌를 정교하게 스캔하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스캔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뇌에 손상이 발생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캔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